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장의 전선로에 대한 내용이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이 있습니다. 전선은 기존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지지물, 그리고 애자, 지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전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에 이렇게 달려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얘를 우리는 완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완철에 전선과 연결을 하기 위한 애자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럼 전선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점퍼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지지물의 어떤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이러한 선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요 지지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지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요 지지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물. 자, 그러면 이 지지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지지물의 종류. 이 지지물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목주라는 게 있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전주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얘를 CP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철주. 다른 말로 얘를 우리는 강관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철로만 되어 있는 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았던 요 철탑.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목주는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섬이나 어떤 산간 지역이나 어떤 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우리 시중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철탑이랑 그 다음에 이 목주, 철근 콘크리트, 철주 얘를 구분해서 보면 대부분 철탑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송전선로에 사용되죠. 송전선로. 그 다음에 철주, 철근 콘크리트 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배전선로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66kV 이상의 어디에? 송전선로에 사용이 되고, 전선은 보통 100 스퀘어를 넘는 그 다음에 2회선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 뭐가? 요 철탑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66kV 이상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칭전압이 뭐가 있나요? 154라든가 345라든가 그 다음에 765 이러한 전압에서 우리가 철탑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철탑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네 번째에 있는 철탑의 분류. 철탑의 분류. 이 철탑을 분류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겠죠. 첫 번째는 성질상 분류. 성질상 분류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각철탑, 또 하나는 방형철탑.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철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철탑이다 라고 볼게요. 철탑. 얘도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선이 애자에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철탑과 애자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는 이 철탑은 힘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힘을 받겠어요? 이 전선과 애자에 의한 아래 방향으로 하중을 하나 받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철탑과 철탑 전선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얘는 어떠한 방향이에요? 전설 로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이 가로 방향으로 바람에 의해서 이러한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설로와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다. 이 철탑은 아래 방향으로 하중을 받고 그 다음에 전설로 방향으로도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설로와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철탑은 이 하늘 방향으로 빼고는 다 하중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성질상 분류에서는 이 사각철탑은 이 전선로 방향과 그 다음에 이 전선로와 직각 방향에 대한 하중의 분담이 동일할 수 있도록 이 기초를 똑같은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각철탑이다 라고 해요. 즉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전선로 방향, 전선이 가는 길에 방향에 받는 하중이나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받는 이 하중이나 그 크기가 동일하게끔 설계된 것이 이제 사각형 철탑이에요. 그럼 방형 철탑은 뭐냐면 얘 하중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받게끔 하는 거예요. 즉 전선로의 전선이 지나가는 방향의 하중과 그 직각 방향의 하중이 다르게 그 크기가 다르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을 방형 철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많이 쓰냐면 다 사각 철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각을 쓰냐면 우선 설계가 용이하고요. 안정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 사각철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성질상 분류였고 두 번째로는 형태상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상 분류. 이 형태상 분류에서는 이 철탑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의 그림을 참고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각철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형철탑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두형 철탑. 우두형. 소머리형이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문형 철탑이 있어요. 문형 철탑. 얘를 다른 말로 겐트리 철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사각철탑, 대부분 우리나라는 사각철탑을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철탑은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삼선식이죠. 그 삼선식 요거를 한 회선이라고 해요. 그때 사각철탑은 2회선용에 사용이 됩니다. 즉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얘는 얘 사각철탑인데 하나, 둘, 셋, 삼선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1회선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여기도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삼선식. 그러면 얘는 1회선, 얘가 2회선 되겠죠.
얘 1회선, 얘 1회선에서 전체 2회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철탑은 어디에? 2회선용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형철탑은 얘는 1회선용에 사용이 된다. 1회선용에 사용되는 게 방형철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두형 같은 경우에는 초, 고, 압에 1회선인데 얘는 산악지역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형철탑은 어디에 쓰냐면 그 철탑이 끝나는 곳에 뭐예요? 인입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가 또는 아니면 전기, 철도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전차선로나 또는 송전선 인출구에 사용이 되는 게 요 문형 철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탑 형태에 의한 분류는 사각, 방형, 우두형, 문형,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네 번째,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목적에 의한 분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형, 또 하나는 각도형, 또 하나는 인류형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억류지지철탑이라고 해요. 억류지지철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번째는 내장형 또는 내장보강형 이렇게 얘기해요. 내장보강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선형 철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지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지지물이 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전선이 지나가면 얘는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얘 파란색일 때는 얘가 이렇게 몇 도예요? 0도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여기는 45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에는 힘을 어떻게 받냐면 얘는 이렇게 받을 거고요. 얘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이 양쪽에서 받는 힘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큰 전선로 방향으로 큰 힘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힘을 어디로 받겠어요? 이 방향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즉 얘는 힘이 이렇게 되고 얘는 힘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합 힘인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직선형의 때보다 힘을 더, 하중을 더 큰 거를 써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직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각도형이다 이거예요. 얘는 직선형이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각도형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요 각도가 3도 이하. 3도 이하. 각도가 3도 이내의 장소에 사용한다. 이걸 다르게 조금 더 쓰게 되면 수평 각도 3도 이하에 사용되는 철탑을 직선형 철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우리는 A형 철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도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똑같은 각도형인데 하나는 B형이고요. 하나는 C형이 돼요. 이때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수평 각도가 요 각도가 3에서 20도 이하일 때예요. 수평 각도가 몇에서 3도에서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일 때를 우리는 B형 철탑이다. 얘는 각도형 중에 하나인 거죠. C형 같은 경우에는 수평 각도가 20도를 초과하고 30도 이하일 때를 우리는 C형 철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형, B형, C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인류형, 억류 지지형 철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인류형. 그럼 얘는 순서대로 A, B, C니까 얘는 뭐라고 볼까요? D형 철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인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힘을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맨 끝단, 우리 뭐래요? 말단이라고 보겠죠. 말단은 힘을 이렇게만 받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얘네들보다 더 튼튼한 애로 써야 되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철탑이 바로 인류형 또는 억류지지 철탑, D형 철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전선을 끌어당겨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철탑. 요 끝에 있는 거. 전선을 끌어당겨 그죠?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철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끝에 있는 거. 또 하나. 각도형은 20도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철탑을 각도형은 30도 이하에서 쓸 수 있대요. 그죠? 근데 이 철탑을 딱 30도까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30도를 초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각도가 수평각도 30도를 초과하는 곳에서도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장 보강형 철탑 이렇게 얘기해요. 내장 보강형은 A, B, C, D, E형 철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장 보강형 철탑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쓰냐? 첫 번째로는 경관이 달라.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죠. 경관이 달라서 불평형
장력이 발생하는 곳. 볼게요. 그림으로. 여기에 철탑이 여기에 하나 있고요. 또 철탑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철탑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철탑 이쪽에다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와 얘의 거리는 같아요. 이렇게. 얘 두 개의 거리는 같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와 얘의 거리는 다르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경관이 얘랑 같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요. 그렇죠? 이 힘이랑 이 힘이 같다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작용하는 힘과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어때요? 다르겠죠. 경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즉 얘는 어떻게 돼요? 경관이 달라서 여기에 있는 경관과 여기에 있는 경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다면 뭐예요? 불평형 장력이 발생한다. 그럼 얘는 훨씬 더 튼튼한 철탑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내장형 철탑, 내장 보강형 철탑, 이형 철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어디에 사용하냐? 이러한 직선형 철탑이 여러 개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직선형 철탑이 계속. 그럼 얘네들이 강도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강형으로 이런 직선형 철탑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자리가 좁아서. 이형 철탑에서 이러한 직선형 철탑이 계속 됐을 때 보강을 위해서 직선형 철탑 10기마다 한 기씩 한 기의 비율로, 그러니까 비율이죠. 한 기의 비율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경간에 설치한다. 장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이 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장경간이 얼마만큼 길어야지 장경간이냐? 장경간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표준경간의 250m를 초과하는 곳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표준경관이 여기에서 얘가 250m라고 한다면 어떠한 지지물과 얘 간의 거리가 요거 250에서 이게 표준경관이에요. 250을 초과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경관이 뭐 550m다라고 하면 얘는 장경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경관에 250m를 초과하는 경관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얘기 들면 여기에 표준경관이 300m예요. 그러면 이거 250을 더한 550m를 초과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장경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장 보강형 이형 철탑 같은 경우에는 불평형 장력이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그리고 직선형 철탑이 여러 개 있을 때 보강 차원에서 10기마다 한 대의 비율로 이 내장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경관에 내장 보강형을 사용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물의 기초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기 네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네. 지지물의 기초 강도 세 번째인가요? 지지물의 기초 강도.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법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한국 전기 설비 기준 어디냐면 331,7 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지지물의 하중이 100이라면, 그러니까 가해지는 하중이 100이라면 안전율은 2 이상이라면 그 기초는 강도를 200 이상으로 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주 지지물이 이렇게 요것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 요 땅에 묻히는 깊이가 요 전체 깊이의 6분의 1 이상이면 요 기초안전율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하중은 6.8kN 이하에서예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에서 요 지지물의 길이가 15m 이하라면 땅에 묻히는 깊이가 요 전체 총 길이의 6분의 1 이상이면 기초안전율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에서 안전율은 2 이상이고 15m 이하면 땅에 묻히는 깊이가 6분의 1 이상이면 기초안전율 2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